빅튜브입니다. 환경운동을 하시는 분들 중에 착각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간혹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행위가 있을 때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얼마나 환경오염을 일으키는지 계산을 해봐야 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그 행위만 놓고 환경오염을 계산한다면 잘못된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그 행위가 있을 때랑 그 행위가 없을 때 둘만 놓고 비교해보면 대부분의 경우는 당연히 그 행위가 있을 때 오염이 더 심해지게 됩니다. 그렇게 따지면 세상 모든 일이 다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일이고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죠. 하지만 그 행위를 함으로써 얻는 이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환경오염에도 불구하고 그런 행위를 하게 되는 겁니다. 만약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어떤 행위를 중단하려면 그 행위가 원래 필요했던 부분에서 당연히 문제가 생깁니다. 문제를 막기 위해서는 대체제를 집어넣어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대체제 역시도 당연히 환경오염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두고 OX 퀴즈처럼 환경오염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방식과 대체제를 두고 환경오염을 시키는 정도를 비교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환경오염에 대해서 생각을 하려면 단순히 그것이 없을 때랑 있을 때를 비교하면 안 되고 대체제랑 비교를 해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플라스틱을 안 쓰겠다. 그러면 그냥 플라스틱을 안 쓰고 마는 게 아니죠. 플라스틱 대신 다른 뭔가를 써야 할 겁니다. 당구공은 플라스틱으로 만들지만 플라스틱이 나오기 전까지는 아프리카 코끼리의 상아로 만들었죠. 플라스틱이 개발되고 나서는 당구공을 만들 때 아프리카 코끼리의 상아를 사용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플라스틱이라는 것이 아프리카 코끼리의 멸종을 늦추는데 기여를 한 겁니다. 이런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분들은 환경운동을 하시면 안 됩니다. 플라스틱 컵이 없다면 종이컵을 썼을 것이고 살아있는 나무를 죽여야만 얻을 수 있는 종이컵을 계속 쓰게 되면 원시림이 파괴되고 원시림에 살던 생물이 서식지를 잃으면서 생태계가 파괴될 수 있습니다. 종이컵을 안 쓰면 되지 않느냐? 종이컵을 안 쓰면 뭘 씁니까? 텀블러나 머그잔을 써야 하는데 텀블러나 머그잔도 만드는데 환경오염이 되죠. 텀블러 주조하는데 탄소가 얼마나 드는지 아십니까? 머그잔 가마에 굽는 과정에서 얼마의 에너지가 들고 이산화탄소가 얼마나 나오는지 아십니까? 플라스틱으로 된 텀블러를 만들 때 그걸로 텀블러를 만들지 말고 일회용 플라스틱 컵을 만들면 같은 무게의 일회용 플라스틱 컵을 몇 개 만들 수 있는지 계산해 보신 적 있습니까? 다회용 컵은 매번 씻을 때마다 수질 오염이 발생합니다. 지금 같은 코로나 시국에는 다회용 컵을 쓰기가 부담이 되기도 하죠. 플라스틱 컵이 안 썩는다고 뭐라 하시는 분들은 텀블러나 머그잔은 썩는 줄 아십니까? 당연히 이런 것도 안 썩습니다. 환경 파괴의 정도는 플라스틱이나 나무나 다회용 용기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 겁니다. 이게 넘사벽으로 어떤 차이가 나서 직관적으로 생각하는 게 맞다면 그건 즉시 행동에 옮겨도 될 수 있지만 지금 이런 경우들은 연구와 계산을 해보지 않으면 뭐가 정답인지 알 수 없는 겁니다. 어쩌면 일회용 플라스틱 컵을 쓰면서 재활용을 잘하는 선택지가 환경오염이 덜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중 어떤 것이 가장 덜 불편하면서도 환경 파괴를 덜 시키는지 모르는 상태로 환경운동을 하는 것에는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냥 우기는 것은 자기 만족에 불과합니다. 나는 이만큼 환경운동에 관심을 가지고 불편함을 감내하고 있으니 다른 사람들보다 똑똑하고 우월하다 이런 만족감을 느끼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실제 환경에 도움이 되는지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실제 환경 보호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오히려 환경은 더 파괴될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 가지 방법 중 어느 것이 환경오염을 가장 적게 시키는지 그리고 그러면서도 가성비가 좋게 우리 생활의 편의성을 유지할 수 있는지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계산을 하고 나서야 환경운동을 시작할 수 있는 겁니다. 뭐가 환경에 가장 좋은 방법인지 잘 알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그냥 무턱대고 플라스틱을 쓰지 말자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원자력 발전소를 없애겠다. 그러면 원자력 발전소가 없어지고 끝나는 게 아니죠. 화력 발전이든 수력 발전이든 태양광 발전이든 뭐든 대체를 해야 하는 겁니다. 화력 발전은 당연히 환경오염을 많이 일으키기 때문에 환경오염의 정도를 비교해야만 합니다. 수력 발전도 마찬가지죠. 수력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규모의 토목공사가 이루어져야 하고 수력 발전소가 지어지는 곳이나 그 물을 사용하던 생태계 전체가 완전히 그리고 영구적으로 파괴됩니다. 태양광 발전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패널을 생산한다든지 축전시설을 만든다든지 패널을 닦는다든지 하는데도 당연히 환경 파괴가 일어나게 되고 그 패널을 설치하는 장소에는 또 대규모의 공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얼마 전에 태양광 발전소 자리가 산사태로 무너지면서 주변 환경이 다 파괴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축전시설에는 독성이 있는 물질이 들어가고 태양광 패널은 썩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탈원전을 한다고 해서 그냥 원전의 단점만 뿅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체제의 단점이 반드시 발생하는 겁니다. 다른 환경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플라스틱 컵과 뚜껑을 쓰고 있으면서 빨대만 종이 빨대로 바꾸는 것에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 반달가슴곰을 키워 지리산에 풀어서 등산객을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가 환경보호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 썩어가는 하천을 인공적으로 복원하는 것과 썩은 상태로 그냥 두는 것 중 어떤 것이 더 환경에 도움이 되는가? 과연 자연스러운 것은 자연에 도움이 되는 것이 맞는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직관적으로 환경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들 중 상당히 많은 것들은 실제 환경에 도움이 된다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중 일부는 괜히 노력만 하고 고생만 하고 비용만 들이고 오히려 그냥 두는 것보다 못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환경 파괴가
피해가 좀 있더라도 그로 인해 얻는 이점이 환경 파괴의 크기를 상회한다면 그런 일은 환경 파괴를 감내하고도 진행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영상 요약하겠습니다. 환경운동을 할 때는 감정적으로나 직관적으로 해서는 안 되고 철저하게 계산적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